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법은 모든 사물을 규율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규율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물은 나의 것, 너의 것 또는 국가의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주권이라는 최고의 힘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 힘이 워낙 막강해서 보통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피할 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고요. 착각이거나 오해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법을 대할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돼요. 먼저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태도를 한번 좀 살펴봅니다. 법이 모든 사물을 규율하고 있고 그 힘이 막강하다고 한다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을 피하는 방법을 굳이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아예 법을 멀리하겠다는 생각이죠. 법 없이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법이 세상을 전부 규율하든 또 일부만 규율하든 나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법질서가 어떠하든 나는 법질서보다 더 고상한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법과 도덕을 구분하죠. 그리고 자신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도덕의 영역에서 살겠다. 법이 다 규율한다니까 법이 바다라면은 나는 바다 위에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도덕이라는 배를 타고서 유유히 법의 바다를 헤엄쳐나가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법보다 훨씬 높은 가치 기준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도 않을 것이고 적어도 사회에 내가 무리를 일으키진 않으니까 얼마나 떳떳하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법보다 높은 가치 기준에 따르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법을 알 필요성도 없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느니 차라리 고상하게 내가 종교나 철학책을 읽으면서 높은 가치를 따라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법을 모르는 것, 그까짓 게 어떻게 무식한 거냐, 나 그 무지해도 좋다라고 스스로 자랑 삼아 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또 칭송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또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실제로 법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땐 분명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수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예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엮여 삽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폭행을 당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살다 보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법을 필요 없는 것,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가해자에게 법을 추궁하려고도 마음을 먹지 않아요. 복잡하게 법을 지금까지 멀리 했는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이제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서 그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이느니 차라리 선한 마음으로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책임 추궁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아이까짓 거 지나간다고서 마음을 다스리면은 그 마음 다스리는 것 자체가 도덕이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죠.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의의 관점에서 그 사람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의는 어떤 규범의 내용,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도 정의이지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지는 것도 정의입니다. 따라서 책임을 추궁할 때에만 법의 정의, 공평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권리자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은 법이 예상한 정의와 공평, 형평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개인적 관점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 어떤 문제점인지 한번 좀 살펴봅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 그것이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위법하고 불공평한 걸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다만 자기의 도덕 기준으로 꾹 참고 있을 뿐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위안이 될 수 있을는지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힘, 칼이 녹슬게 된다고요.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요,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이에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이죠. 소멸시효란 뭐냐면은 채권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10년, 어떤 채권의 경우엔 3년, 5년, 뭐 1년 만에 없어지기도 하죠. 뭐 소멸시효 기간 또는 뭐 제척 기간, 권한 행사 기간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 기간이 지나면 권한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기간이 지나가 버려요. 기간이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 가해자들이 이제 면죄부를 받게 되죠. 뭐 더 이상 피해받은 사람이 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니까요. 이쯤 되면은 내가 왜 책임을 추궁 안 했나라고 하는 어떤 후회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돼요. 잘못하면은 뭐 도튼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고요. 속병이 돼서 또 그것이 육체의 병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이 준 정당하고 마땅한 법적인 힘, 국가가 보장하는 어떤 권리 구제 수단을 굳이 마다하면서 마음의 병을 얻을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의는 공평한 것인데 뭐 책임지는 것도 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 자신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서로에게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포기했으니까 당연히 마음은 이중을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가해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그 당한 피해로 인한 손해 때문에 아프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르는 용서는 했는데 정의감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정의감을 억누르고 있으니까 또 아픈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병균이 침해했을 때는 병을 고치는 약을 먹으면 돼요. 또 불법적으로 손해를 받아 입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거죠. 이미 벌써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법적으로 다 약통 속에 약을 두고 있는데 병을 끙끙 앓고 있을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요? 과연 바람직할까요? 혹시나 법의 무지를 그냥 대충 그거로 인해서 덮어버리고 그냥 병을 안고서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법 없이 살 사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의 법은 게임의 규칙이에요. 누군가가 이 권익을 침해하고 있으면은요, 그 권익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그 권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법적인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정이 행해지면 어떤 항이 지나치게 커지고 다른 항이 지나치게 작아진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정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사회 정의의 균형추를 깨트린 상태를 그대로 놓아둔다는 뜻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법 없이 살 사람은 부정한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거기 때문에 정의를 훼손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의 실현을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피해를 받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게 되면은요, 가해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해자는 생각하면은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 책임 추궁 안 하네. 잠시 불안불안 떨었는데 저 사람 책임 추궁 안 하네. 내가 잘못을 해도 괜찮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소멸시효 기간도 지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돈 많은 것만 떵떵거리고서 자랑하게 되죠. 그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 피해자가 무지하고 겁쟁이라고 우습게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해자는 이거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돈을 또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2차, 3차 피해자들을 찾게 되죠. 또 다른 법 없이 살 사람이 누군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사회는 점점 더 많은 불공정, 부정의가 생기게 된다고요. 만일에 법 없이 살 사람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책임을 추궁했다면은 가해자는 어쿠야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책임지게 되는구나.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책임져 보니까 나쁜 짓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책임지는 게 더 불편하네.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2차, 3차 가해할 생각을 잘못할 생각을 접게 되는 거죠. 손쉬운 어떤 외국 사례를 볼까요?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 주변의 그 생활보호구역에서 어기 앉아서 그 카파라치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외국에서 준법을 감시하는 거예요. 준법을 감시해서 미래 세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이죠.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것을 통해서 미래 세대를 지키겠다는 어떤 사회 구성원의 어떤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법 없이 살 사람의 태도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면은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난 도덕적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나 오해일 텐데, 그것도 누군가가 심어준 편견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편견이나 착각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돈을 벌거나 더 많은 몫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장하고 있는 그런 생각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은요, 누군가에게 공정하게 분배돼야 돼요. 나의 것이 아니면 남의 것이고요. 남의 것 또는 국가의 것입니다. 누구에게 분배되는 것이 정의로운지를 생각하는 것이 법입니다. 단순히 나의 것을 빼앗기고서 착한 마음으로다가 참고 있겠다. 이것은 정의로운 분배가 아니라는 거죠. 손해를 당한 것도 가만히 있는 것은 정의로운 게 아니고요. 답답한 겁니다. 스스로의 무지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법은 각자가 법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추궁할 땐 추궁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거죠. 책임을 추궁하는 게 정의예요. 일단 책임을 추궁하고요. 그 뒤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면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 없이 살겠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 말고 법 앞에 당당하게 서는 새로운 태도를, 멋있는 태도를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